내가 이렇게 늙고 추해져도 되는 건가? 얼굴은 퉁퉁 붓고 몸은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서 정말 살기 싫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0년 넘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67세 김영희 님이 저에게 하시 충격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아침마다 소금 한 꼬집 넣은 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허리띠가 헐거워지고 아침 붓기가 사라지면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뭘 해도 몸이 무겁고 붓기는 빠지지 않고 뱃살은 더 늘어만 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나이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식생활과 미네랄 균형을 연구해온 박사 강도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짠 것은 무조건 해롭다는 상식이 사실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포가 굳어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 뱃살, 혈당, 붓기, 무기력함까지, 이 모든 게 아침 공복에 마시는 단순한 소금물 한 잔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염분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진짜 문제는 염분이 아니라 세포가 딱딱해져서 필요한 영양소는 못 받고 노폐물은 못 내보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는 점점 더 굳어지고 있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회복이 그만큼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몸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와 오래 알고 지낸 분 중에 67세 김영희 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서 거울 보기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숨이 가쁘고 저녁이면 허리띠가 조여와서 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게으른 걸까 하는 자책도 하고 계셨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해온 내용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권해드렸죠. 바로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김영희 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소금을 먹으면 오히려 더 부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설명해드린 원리를 이해하시고 나서는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허리띠가 헐거워지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가 지나니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의 균형이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세포막이 굳어지면서 영양소는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은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몸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침 소금물이 우리 몸에 주는 핵심 효능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침 소금물이 몸에 주는 5가지 긍정적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뱃살과 무기력 개선 효과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밥을 줄여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세포막이 굳어지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만 당분이 남아서 결국 지방으로 축적되는 거죠.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세포 내 미네랄 균형이 에너지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지면 세포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가 만난 68세 박순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뱃살이 전혀 줄지 않아서 정말 좌절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침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물을 마시면 세포막의 나트륨 펌프가 활성화되면서 세포가 다시 말랑해집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제대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되고 자연스럽게 뱃살도 줄어드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천천히 입안에서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다만 고혈압이나 신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힘들어하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혈당 안정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포가 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혈당은 계속 높아지고 그로 인해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일본 후쿠오카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혈당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을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2세 이정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새벽마다 화장실에 서너 번씩 가셔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혈당 수치도 계속 높게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죠. 그런데 아침 소금물 습관을 들이신 지 보름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아침 소금물을 마신 후 20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몸에 흡수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약과 30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새벽마다 자주 깨는 일이 잦으신가요? 세 번째는 붓기 완화와 피부 개선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단단해지면 수분이 세포 밖에 고여서 붓기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대한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나트륨과 수분의 이동이 피부 탄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맞아야 피부도 건강해지고 붓기도 빠진다는 거죠. 63세 정은희님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호빵맨 같다고 농담 삼아 말씀하셨는데 사실 속으로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신 지 2주 만에 주변 분들이 피부가 맑아졌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하루 종일 물 섭취량을 늘려서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짠 농도는 오히려 붓기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도 아침마다 얼굴 붓기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번째는 만성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 효과입니다. 세포 속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만성 염증이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죠. 국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연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면역세포의 기능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일염 같은 자연 소금에는 이런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76세 최영호님은 비염과 잦은 감기로 정말 고생하고 계셨어요.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에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이 정말 더뎠거든요. 그런데 소금물 습관을 들이신 후에는 감기에 걸려도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물과 함께 가벼운 걷기 운동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다만 호흡기 질환이 심한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환절기마다 쉽게 감기에 걸리시는 분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변비 해소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 운동이 약해지고 수분 흡수력도 떨어져서 변이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며칠씩 변을 못 보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죠.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나트륨이 장의 연동운동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이 장벽을 자극해서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74세 김미정님은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변비약에 의존하다 보니 약 없이는 배변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셨거든요. 그런데 아침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신 지 열흘 만에 매일 시원하게 배출된다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아침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장을 자극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만 지나친 소금물 섭취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3일 이상 변을 못 봐서 답답하셨던 적 있나요? 이렇게 5가지 변화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어떤 소금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소금 선택법과 안전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 선택과 안전한 소금물 습관에 대해 완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 선택부터 정말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마트에서 파는 정제염은 제조 과정에서 고온으로 처리하면서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거의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순수한 나트륨만 남아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세포 기능 개선 효과를 얻기가 정말 어려워요. 반면 천일염은 바닷물을 자연스럽게 증발시켜 만들기 때문에 바다의 미네랄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특히 용소금이나 죽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미네랄 함량이 더 풍부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반 천일염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안 앞바다에서 나는 천일염을 권하는데 이 지역 염전에서 나는 소금은 미네랄 균형이 특히 좋거든요. 소금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하얗고 입자가 균일한 소금은 정제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천일염은 약간 회색빛이 돌고 입자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 촉촉한 느낌이 나는 게 좋은 천일염이에요. 완전히 건조한 소금은 미네랄이 적다는 신호거든요. 70세 이상이님은 처음에 비싼 죽염을 사서 시작하셨는데 한 달 후에 일반 천일염으로 바꿔도 효과는 거의 똑같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천일염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댁에서는 어떤 소금을 쓰고 계신가요? 이제 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소금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고 너무 차가운 물은 흡수율이 떨어져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딱 좋아요. 물의 종류도 중요한데요.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염소 냄새가 신경 쓰인다면 하루 전날 밤에 물을 받아서 뚜껑을 열어둔 채로 하룻밤 놔두세요. 그러면 염소가 자연스럽게 날아가거든요. 생수를 사용하신다면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완전히 정제된 증류수보다는 자연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이 소금과의 궁합이 더 좋아요. 타이밍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 공복이 가장 좋다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가 베스트인지 궁금하시죠? 잠에서 깨어난 직후 양치를 하기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입안에 있는 치매 효소들이 소금물과 함께 작용해서 흡수율을 높여주거든요. 만약 아침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신다면 소금물을 먼저 마시고 최소 30분 후에 약을 드세요.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마신 후 20분 정도는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이 소금물의 미네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골든타임이거든요. 74세 박정수님은 처음에 아침 식사와 함께 소금물을 마셨는데 속이 불편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공복에 마시는 것으로 바꾸니까 훨씬 편안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농도 조절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물 200ml에 소금을 정말 조금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은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맛을 봤을 때 거의 맹물 같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1단계입니다. 이렇게 3일 정도 하시고 몸에 이상이 없으면 조금씩 농도를 높여가세요. 2단계는 물 200ml에 소금 0.3g 정도, 맛을 봤을 때 약간 짠맛이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지켜보세요. 3단계는 물 200ml에 소금 0.5g, 이게 표준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가락 2개로 꼬집었을 때의 양이 대략 이 정도예요. 농도를 측정하는 더 정확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디지털 저울이 있으시면 0.1g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어서 좋고 없으시면 티스푼을 이용하세요. 티스푼으로 살짝 떠서 절반 정도가 대략 0.5g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정확히 재다가 익숙해지면 감각으로 하시면 돼요. 개인차에 따른 조절법도 중요합니다. 평소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표준 농도에서 시작하셔도 되고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정말 약하게 시작하세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65세 김순희님은 평소 짠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이셨는데 정말 약한 농도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걸쳐 천천히 농도를 높여가셨어요. 그랬더니 몸에 부담 없이 적응이 잘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짠맛에 예민하신 편인가요? 초기 반응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준비시켜 드릴게요. 처음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소변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몸속에 고여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루에 2~3번 정도 더 화장실에 가게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 내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간혹 첫날 가벼운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몸이 새로운 미네랄 균형에 적응하는 과정이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계속되면 농도를 더 낮추거나 잠시 중단해 보세요. 그리고 목이 마르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때는 맑은 물을 충분히 드셔서 수분 균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72세 최영호님은 처음 이틀 동안 소변이 평소보다 자주 마려워서 걱정하셨는데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수분 섭취에 대해서도 정확한 가이드를 드릴 겸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체중 1kg당 30ml 정도가 적당해요. 60kg이시라면 하루에 1.8리터 정도가 되겠죠. 이걸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두세 시간마다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물을 마실 때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벌컥벌컥 들이키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사 30분 전후로는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꾸준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더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 정도 해보고 큰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시는데 세포가 변화하는 데는 정말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한 달은 지켜봐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3개월 정도 되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아침 6시 30분에 맞춰두고 소금물 타임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에 미리 소금을 담은 작은 통을 준비해 두시면 편리해요. 69세 이미숙님은 달력에 매일 소금물을 마신 날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100일 도전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습관 만들기가 훨씬 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건강 습관을 얼마나 오래 지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절별 조절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소금 농도를 조금 높여도 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땀도 적게 나니까 표준 농도보다 약간 낮춰서 드세요. 그리고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다른 건강 습관과의 조화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아침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 전에 소금물을 마시고 30분 후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운동 중 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는 것을 미리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대처법도 미리 알아두세요. 붓기가 오히려 심해지거나 혈압이 급격히 올라간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설사나 복통이 생기면 농도가 너무 높은 것이니까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이틀 쉬어보세요.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신장약, 심장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 시작하세요.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체중을 재보시고 일주일 단위로 허리둘레를 측정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어떤지, 붓기는 어떤지, 변비는 개선되는지 간단한 일기를 써보시면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짠 것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상식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금의 질과 양, 그리고 섭취 방법을 제대로 조절하면 오히려 굳어진 세포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잘못 관리했을 때를 먼저 보면 세포막이 계속 딱딱해지면서 뱃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은 오르고 아침마다 붓기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무기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변비는 만성화되고 작은 감기에도 쉽게 넘어가는 약한 면역력을 갖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면서 포도당이 제대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니까 자연스럽게 뱃살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깁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아침 붓기도 사라지면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죠. 장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도 해결되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환절기 감기도 쉽게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가볍고 활기차게 느껴지면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은 딱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마시고 나서 20분 정도는 다른 음식을 먹지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로 몸을 깨우시면 더욱 좋습니다. 단,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기존에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변화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처음 며칠은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니까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지켜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물 외에도 혈당과 붓기를 조절하는 또 다른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식사 순서와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제 경험으로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아침 소금물 습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